same damn grind, sweat and blood, leave it all behind. Push until you think you'll break. Another chance you gotta take. Hear that sound? 안녕하세요, 키텍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기획 단계를 했었는데, 그리고 클로드한테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파일을 update claude.md라고 해서 이 파일을 받았어요. 이 파일 코드라인 수가 한 2000 몇백이었는데, 제가 뭐 좀 하나 추가하느라고 이렇게 좀 늘었거든요. 3700까지. 딱 하나 추가했는데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에 빠져 있는 것들 추가하고, 뭐 또 이제 손볼 것 좀 손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늘 배울 것들이거든요. 요구사항 정의, 정보 설계, 그리고 UI UX 설계인데, UI UX는 그냥 간단하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보는 메뉴 구조, 내비게이션, 결국은 메뉴가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구사항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를 다루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 확장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조를 설계합니다. 라고 하죠.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딱 순서가 이렇게 떨어지게끔은 진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받은 파일이 있잖아요. 이걸 활용을 해서 각각을 다 나눌 거예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할 거고,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딱 여기인데, 이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 우리가 하려는 게 웹인지 앱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할 건가예요. 무엇을 할 건지를 정해야지 뭐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어플로 만들지, 웹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냥 홈페이지처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할 건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이라고 할게요.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또 그리고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이거 3번이라고 줄게요. 다양한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사용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떤 걸 사용하느냐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나는 40대 중반의 남자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뭐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30대, 20대 이러고 이제 뭐 20대에 회계사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페르소나를 주고서는 그때 AI한테 네가 다양한 사람들의 구성을 만들어 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 번에 리서치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답변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다 지침으로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막 졸면서 했거든요. 너무 졸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껐는지조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는 마지막에 막 되게 흐림텅하게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4번. 이미 시장에 출시된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꼭 그것에 대한 분석. 다양한 분석 기법이 있어요. 다양한 분석 기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 공부할 필요는 1도 없고요. AI에게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이미 시장에 출시된 그것에, 그것을 분석해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수익 구조. 자, 마지막에 수익 구조,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은 사실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는 지금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수익 구조도 나중에 해도 돼요. 그 투자 비용, 사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AI 사용 비용 정도만 내고, 거기다가 이제 웹도 그렇고 어플도 그렇고
그리고 웹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든지 서버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비용이 나가는 거죠. 서버 비용 매월 5에서 10불. 그리고 AI는 월 60불 정도 최대. 그러면은 뭐 월 많이 잡으면 70불이겠네. 7만 원 정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비스를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 딱 그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시도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행운인 거거든요. 예전에는 뭔가 제품을 하나 만들 때도 제품에 대해서 막 개발 비용부터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나서야지 그나마 이제 시안이라도 좀 뽑아보고 이랬던 건데 요즘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2000년도였나? 200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도쯤에 넷마블이었나? 넷마블하고도 뭐가 있었지 그때? 그때 카트라이더 만든 넥슨, 네, 뭐 이런 쪽 회사들 홈페이지로 보면은 홈페이지 쪽에 그 물방울 모양으로 된 디자인이 있었어요. 버튼.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한때 유행처럼 이런 게 막 번졌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식의 버튼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고, 그 다음에 플래시라 해서,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고. 어도비, 어도비 플래시. 요 마크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 플래시만 가지고도 졸라매 만들어가지고 서비스하고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 그냥 디자인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이제 액션 스크립트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 붙어갖고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거의 그때 같은 한 디자인 쪽으로도 그렇고 뭐 정말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모든 게 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 것들이었거든요.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근데 지금은 AI가 있기 때문에 AI에게 특정 금액만 지불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닫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파일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업데이트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지, 2000자를 내가 다 읽어봐야 돼? 2000줄을? 이건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 커서가 비용이 20불 지불한 비용치고 정말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커서 자체에서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제 거 폴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번에 만들었던 폴더인데, 자, 보면은 폴더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막 파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여드릴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파일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 파일이 전체가 한 2만 개 정도가 넘어요. 근데 이게 되게 보면은 정돈이 안 돼 있고 그냥 폴더에만 들어가 있지 정돈이 안 돼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 테스트 뭐 했던 것들도 아직 남아 있고 막 업데이트할 내용도 막 남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다 지우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이제 폴더 정리도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면 폴더 구조가 API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어렵게 접근한다. 잠시만요. 자,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파일을 만들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고 치면은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차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파일을 구동시켜주는 메인 페이지가 있어요. 메인 페이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인 페이지는 파일 구동이 메인 페이지가 있으면은 이 메인 페이지가 작동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기능 또는 파일의 종류, 어떤 각 기능 또는 파일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폴더를 생성하겠죠. 그리고 그 폴더 안에 알맞은 파일을 넣을 거예요. 이게 이것만으로 괜찮겠느냐?
지금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공통 파일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는 뭐 그냥 인클루드에다 넣고, 또 페이지 파일이 들어가는 건 페이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CSS는 CSS,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파일의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키워드 분석기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키워드 분석기에서 로그인 좀 한번 해보고, 키워드 분석기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은, 자, 여러분들은 키워드 하나만 입력하잖아요. 키워드 하나만 입력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황금 키워드를 나타내주는 황금 키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별 분석도 있었고, 그리고 계절 분석, 그리고 문구 일치 키워드도 있었고, 연관 키워드도 있었고, 롱테일 키워드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하나를 각각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황금 키워드니까 황금 키워드는 하나 따로 놔두고, 지역별 분석과 계절 분석은 같은 탭 안에 있었잖아요. 제가 탭으로 구현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개는 같은 걸로 묶어 놓고, 그러면 요 황금 키워드와 황금 키워드 폴더가 따로 하나, 둘 이렇게 뭉쳐서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천 키워드 해갖고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 하나하나씩 폴더를, 파일 구조를 이렇게 짜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통일되게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론 설명인데 정말 따분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더 좋으니까는 말씀을 한번 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활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일단 얘한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한 다음에, 지난번에 이 파일을 만들었어.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작성하고, 또 작성해. 최종 파일이 있긴 하지만, 이 파일에 대해서, 이 파일에 대해서, 다시. 자, 일단 여기 켜놨던 거를 드래그 앤 드랍, 또는 여기 있는 파일을 이렇게 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됩니다. 뭐 두 개 다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는 지웠고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놨으면은, 자,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이 파일을 분석해줘, 요약해줘. 빠지는 내용은 없어야 돼. 단 짧게 제목이라도 꼭 넣어줘.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쳤어요. 생각보다 얘는 빨라서 영상을 찍으면서도 하기가 정말 참 좋아요. 이거 봐요. 개요, 경쟁력 차별화, 사용자 페르소나 3개 넣어져 있고, 에디터 컨텐츠 팀, 소상공인 1위 크리에이터, 이거는 페르소나 3에 대한 얘기고, 사용자 여정, 탐색, 기획, 제작, 배포, 특정, 기술 습득, 버전 1에 대한 현황, 그 버전 1에 대한 버전 2에 대한 필수 기능. 그리고 지난번에 만들었던 요 모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는 다 날릴게요. 그냥 파이널은 놔두고 요 정도만 날릴게. 두 개밖에 없네. 영구 이삭지. 이걸 얘한테 요약을 해달라고 한 거는 이 요약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요약했으니까는 네가 이 내용 잘 알고 있겠네라는 걸 이제 기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프로젝트로 나눠서 진행한다면 어떻게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어, 이게 나와 있지만 이거대로 가지 않는다고요. 마냥 이거대로 가진 않는데 이건 큰 틀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성한 거지, 이걸 실제로 활용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눴어요. 자, 프로젝트 1 기반 인프라 구축 1주, 마이그레이션.
좋아. 8개면은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어요. 10개도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요거 봐라. 내용이 너무 길긴 길었어. 자, 10위까지 좀 그랬는데 13 넘어가면은 하루 안에 못 끝내요. 이게 얘한테 바이브 코딩을 시키고 나면은 실제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정하고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금방, 이런 것들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실제로 얘가 처음에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구동을 시키는데 들어가고, 뭐, 요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걸리는 거는 기능 테스트 및 구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얘가 이제 실제로 코딩하는 바이브 코딩을 진짜로 하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가기 위해서 지금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프로젝트별로 다 요만큼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일은 네가 할 거니까. 자, 일단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13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을 각 13 프로젝트 MD 요거까지 나눠서 빠지는 내용 없이 모두 나눠서 저장해. 자,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클로드를 파워셀을 하나 킬게요. 클로드를 키고 클로드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파일을 실제로 만든다면 만들 파일이 너무 커서 그런데 프로젝트 아니다. 이 파일을 요약해 달라고요. 그리고 요약한 정보를 바탕으로 파일을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 파일을 워크플로우게끔 파일을 요약해 주고 이거에 대한 기술 지침서를 만들어 줘. 전용 기술 지침서는 이 폴더에 넣어줘 라고 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호선은 열심히 이제 첫 번째 걸 만들었어요. 이미 첫 번째 걸 만들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바이트 환경 구축. 오, 프론트엔드라고 딱 이름을 백엔드라고 정해놓고 데이터베이스. 근데 정말 꼼꼼하게 본다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읽어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얘한테 나누라고 했잖아요. 나눈 게 지금 여기 설계 단계에 있고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일할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 일할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파일을 키울 거예요. 하나를 깜빡했다. 이거 끝나면 일단 얘한테 할게요. 파일에 서 글 작성, 블로그 글 작성하는 부분과 유튜브 후브 스크립트 생성하는 기능의 부분을 따로 뽑아줘. 파일의 이름은 뽑아서 저장해줘. 아니야. 이제 조금 올릴게요. 알려달라고 했는데 두 기능 모두 5개 축 인격체 시스템을 활용. 이를 통해 다양한 스타일의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블로그 글 작성, 파워워드 플러스 또 2024년이라고 하네. 이제 제가 여기 오른쪽에 이걸 켜놨잖아요. 이걸 켜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젠스파크고 하나는 그록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그냥 재미나이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는 로그인만 하세요. 로그인만 하시고 얘한테 물어볼게요. 자동 블로그 글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 내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 일단은 자동으로 또 스크립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내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이걸 왜 얘한테 물어보냐? 그러면은 얘네도 성능이 나쁘지 않거든요. 대신 내가 어떤 내용을 할지는 여기서 얘네들이 이 작업에만 몰두를 시키고 저는 이제 따로 얘한테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거 컨텐츠 품질 및 도창성, 시청자 참여 유도 및 유지, 강력한 훅 구성, 컨텐츠 형태별 최적화, 클로드를 켜야겠다. 만드는 기능 구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클로드 데스크탑을 여기에 있어.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커맨드 MCP를 꼭 설치하세요. 얘가 좀만 더 똑똑했으면 파일을 바로 더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기능을 다 줘도 얘가 못 써요. 그러기 때문에 얘한테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줘야 돼요. 아, 뭐 주인공인가? 뭐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자긴 할 수 없다지만은 주변에서 막 용기를 북돋아 줘야지만 할 수 있는 뭐 이런 건가요? 자, 유튜브 스크립트 제작 기능 구현 내용이 돼 있어요. 15초 이내에 스크립트 생성, 5단계 구조로 완성된 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 기반 문서, 스크립트, 엔진, 채널 구도, 지금 어떻게 화면을 구성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구성된 게 있는 거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할 일이니까. 왜 초반에 얘가 2000자 정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코드라인 2000줄 정도, 2000 몇백 줄이었는데 제가 추가해서 3700줄이 된 건데 그 부분이 이걸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스크립트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스크립트를 원하는 출력하려는 사용자가 저에 대한 설명 및 요구사항을 받아오는 UI, UX가 구현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자, 이제 커서는 지금 마지막 13번째 파일을 만들고 있어요. 프로젝트 1에서 13번 파일까지 내용 중에 블로그 글 작성과 유튜브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부분은 몇 번의 파일이 있어 볼게요. 지난번 영상은 굉장히 지루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되도록이면 정말 짧게 올릴 거예요. 자, 블로그 글 작성 메인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어. 결과물은 어떻게 받아볼 수 이것에 그냥 없다면 있다고요. 자, 우린 여기서 메모를 해놔야 돼요. 블로그 글 작성 부분은 우리가 메인으로 두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부분은 따로 메모장을 열어서 이렇게 보기는 원래 한 이 정도가 원래 보기니까는 그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은 여기 유튜브 스크립트 결과물 수령법 HTML로 나온다. 다운로드 기능 구형 코드 없음. 이 정도면 돼요. 실제로 나중에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줘라고 말하면은 뭐 이 기능들은 금방 다 들어가니까 프롬프터 모드 UI. 우린 지금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온다면 스크립트도 일종의 가가 되지 않고 또 어떤 톤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것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면 좋을 텐데 스크립트를 생성하면 좋을 텐데 그 기능 구현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신경 써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넣어야 완벽한 기능 구현이 될까
찾아보고 알아보고 알려줘. 유튜브 스크립트 생성은 프로젝트 5번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이 내용을 추가해줘. 정리해서 추가해줘. 자, 됐고. 그럼 똑같이 블로그 글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또 하나 만들어줘. 어차피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공통된 걸 매번 쓴다? 이러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추가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물에 대해서도 또 좀 이따가 추가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블로그 글을 작성을 했어요. 블로그 글을 작성을 했는데, 스크립트는 상관이 없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는 각각의 디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디자인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야 돼요. 작성된 글에 대한 CSS를 선택할 수 있으면 아주 많이 다양해서 자 원하는 스타일이 겹치지 않도록 좀 많은 구성을 두고 저장하는 기능도 해서 여러 예시 코드와 함께 작성되어 구현되고 사용자는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정해줘. 한마디로 또한 랜덤 버튼이 있어서 랜덤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면 설명되면 있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나중에는 더 많은 선택 사항과 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블로그 글 포스팅 때에 사용되면 좋겠어. 이걸 파일에 추가로 넣어서 알맞은 위치에 넣어줘. 7. 빵. 그럼 얘가 제가 주문했던 거. 이거는 일단 넣어놓고서는 이건 블로그 글 내용인데 이것도 자 일단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새 창을 열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키워드였잖아요. 키워드 분석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키워드 분석기에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블로그 글 작성, 그 다음에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 이렇게 두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두려는 메인 핵심은 이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업데이트에. 만약에 제가 영어 공부 어플을 만든다. 그러면은 영 단어 쪽에 묻힐 단어 쪽은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국어 그리고 문법 그리고 스피킹 그리고 리딩 라이팅까지 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어 단어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은 단어 뜻 어원 뜻 단어 어원 뜻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사용자가 한번 누르면 단어가 가려지고 또 누르면 가림이 해제되고 하는 기능이 구현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만약에 수거다. 그럼 수거도 어차피 내가 영어 단어 연장선이니까 문법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형용사 자리에 LI 같은 영어 단어가 쓰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랬을 때 네가 문제를 아리까리하게 잘 내라 뭐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한테 지침을 만들어서 주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가 이렇게 딱 구현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어떤 단어를 중점적으로 할 건지 텍스의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SAT용 중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뭐 이렇게 해갖고 선택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이것도 되게 좋겠죠. 실제로 제가 저거를 업데이트를 나중에 할 요량을 갖고 있긴 하지만 보기도 민망한 새로운 영어, 수학, 시계보기 제가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 디자인 깨져 있다. 이 디자인 깨져 있고 그런데 네.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진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연습하고 뭐 이러면 재밌었어요. 이건 어차피 파일 하나만 수정하면 되는 거라 4시 뭐 이렇게 다음 문제 2시 이렇게 그 수학 5개
이렇게 이렇게 보도록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 이건 중고등학교까지 있다는 거. 영어 들어가면 이제 영어 단어 학습이 이게 진짜 되게 좀 괜찮은 단어 학습이거든요. 일단 초등학생용으로 만들긴 했었어요. 그 수학은. 근데 영어는 다 공부할 수 있는 용어로 만들어 놓긴 했었던 거였거든요. 뭐 I am 소리도 happy. M, M 이렇게 한글로 써져 있게끔. Am. 목소리 좋고 단어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스펠링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오답 노트도 따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 보면서 이렇게 좀 웃으니까는 보니까 웃기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를 할 때 그거의 메인 핵심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지침을 이제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모든 걸 내용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클로드죠. 여기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은 이 파일에서 분류한 내용이야. 실제로 이 파일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좀 알려줘. 이제 프로젝트 4에 얘가 아까 주었던 지침을 추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들을 추가해서 완벽한 지침으로 상세히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수정해줘. 프로젝트 1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를 이렇게 붙여 넣어요. 그 다음에 시작해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프로젝트 2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또 얘기를 하겠죠. 혹시 부족한 점은 뭐가 없을까? 그럼 이제 3번 진행할게요. 얘는 이제 3번. 1번 끝났고 2번 끝났고 끝나가는 중이고 3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게 있는지, 또 내가 만약 모르는 기술이 있잖아요. 모르는 기술이 있으면은 얘한테 그 정보를 요약해 주라고 해요. 1번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요약해 줘. 2번 그 요약한 내용으로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해당 파일을 또는 그 파일을 또 힘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검사해줘. 그리고 그 검사를 바탕으로 한 지침으로 수정해줘. 단계는 2단계로 처음에는 무조건 부족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증 단계를 거치고 싶으면 그 파일을 다른 애한테 보여주세요. 다른 애한테 보여주면은 예를 들어서 커서로 작성했다면 클로드로 작성했다면 커서한테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여러분들이 주문하지 않더라도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얘가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도 알아서 추가를 하고 내용을 추가해 주거든요. 실제로 제가 에러 코드 표준과 비용 추적 시스템을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얘가 알아서 이렇게 추가를 해 줍니다. 화면 마지막에 볼 거잖아요. 테스트 화면 나온 거. 그걸 보면서도 이거는 빼도 되겠는데 이거는 뭘 추가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디버깅 추가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딱 추가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파일로 직접 진행하니까는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죠. 요약해달라고 하고 그 요약한 거를 워크플로어로 만드는 거죠. 워크플로어로 만든 여러 가지의 단계에 이제 실제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보통 이런 것들은 파일에 지침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지침들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지침 추가하고 기술 스탯도 넣어주고 최적화 기능도 넣어달라고 해서 최적화도 틈틈이 하면은 좋고, 얘가 이렇게 스스로 지금 프로젝트 13도 수정하고 12도 수정하고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컴플리트 점 SQL 파일도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하고 우리는 그래도 다음에는, 이 다음 진행할 파일은 4번인 거예요. 이제 커서에서 답변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지침서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4번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보지 않았지만 그냥 부족한 것 같다고 했어요.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파일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4번을 하겠다고 하더니 3번을 수정하네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고, 분들한테 뭐 하나 또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사이트에서 디자인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좀 괜찮을 만한 디자인이 있는지 보고 그대로 따랐으면은 안 되고요. 이런데 홈페이지들 나와 있는 거를 보고서는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또는 아니면 만약에 AI에게 맡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물어봐도 되거든요. 기분보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작성하는 거예요. 모던한 스타일의 디자인 지침에 추가해줘 할 거예요. 얘한테. 얘 좀 기다리면 되고요. 또 얘가 답변이 나올 때 동안 4번 파일도 한번 볼게요. 4번 파일은 스크립트 자동 작성이네요. 5번 파일은 작성에서 나오는 디자인에 나오는 그래프는 이모티콘 또는 이모지 사용 여부 체크도 파일 이모지가 표현되는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온 글들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은, 되도록이면 이제 한글 텍스트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코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코드는 어차피 얘가 지침으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그건 볼 필요가 없고, 또 우리는 코드를 아예 손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부분은 뭐 별로 손댈 필요도 없고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나오는 결과물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생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만 말하면 돼요. 한번 작성되면은 얘한테 뭐 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클로드가 끝났기 때문에 클로드한테 바로 했고요. 된다고 하고 얘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5번은 스크립트 작성하는 거였고 4번은 블로그 글 작성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렇게 각각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시스템을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 머릿속에는 틀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좋은 게 나오고. 네, 끝났네요. 그러면 5번까지 끝났고 6번 부터 13번 파일이, 이 파일들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요약해줘 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요약을 다 끝내고 나면은 그걸 복사해서 붙여다가 여기다가 놓을게요. 12번. 이건 아까 했으니까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6번은 패스, 팩트 체크 시스템, 숫자 날짜 인용물 추출 후 AI로 검증, 신뢰도 점수 산출, 하이라이트. 7번에는 내용을 추가할게요. 7번에 추가되면 좋을 내용이, 1번은 이렇게 할게요. 할루시네이션이 그 가짜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꼭 없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항상 옳은 정답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예측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 일이 이제 과거의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고 봐. 뭐 이런 것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부분은 이제 패스할게요. 이건 별도로 작동하는 거라 워드프레스에 대한 내용은 8번은 이렇게 할게요. 키워드 난이도 알고리즘 택 요거는 좀 더 기술적인 거니까는 클로드한테 맡길게요. 이 충분한 기존의 대시보드에는 이건 물어봐야겠다. 여기서 요건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설치, 설정, 캐시, 교체 이것도 넘어갈게요. 나머지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하면서 맞춰가도 될 것 같거든요. 추정치가 예시분이 API 실패 시 실패라고 뜨면 2번과 3번은 추가해. 이러면 이제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파일 13번까지 우리가 다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술 스택 선정도 잘 되어 있는 걸로 아까 확인이 됐잖아요. 이 부분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13번까지 그리고 14번까지 요만큼을 얘한테 다 주고 기술 스택에 대해 자세히 작성되지 못한 파일이 있는지 점검해줘. 수정하지 말고 점검해서 리스트와 설명만 추가해서 정리해줘 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냥 굿이라고 할게요. 클로드는 항상 그래도 좋은 값을 보여주니까 굿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스크립트 기능은 자, 얘한테도 똑같이 줄게요. 1번처럼 13번 파일까지 있어. 그리고 요거까지 기술 스택과 뭐 이건 하면서 할 거니까는 기술 스택과 로직 구현에 따른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파일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줘.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줘. 파일로 저장해. 파일명은 할게요. 수정하지 말라니까 뭘 한 거야 얘는. 내가 뭘 했었지? 워드프레스 적용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내가 원했던 방향과 그리고 또 UI UX 설계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메뉴 구조를 어떤 스타일로 할 건지 그리고 위에 메뉴가 있을 건지 좌측에 메뉴가 있을 건지 또는 위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고 그러니까 위에는 메인 메뉴 좌측에는 서브 메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레이아웃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레이아웃. 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레이아웃 형식으로 두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반응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럴 때 햄버거 메뉴라고 해서 왜 우리 이렇게 짝대기 3개 그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더 줄여볼게요. 모바일 보기가 꺼져 있네. 자, 이러면 이렇게 3개 있는 거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햄버거 메뉴인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끔 반응형으로 이렇게 꾸며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큰 기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굳이 시스템 아키텍처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나중에 파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편하긴 해요. 자, 그러면은
파일을 잘 정리. 파일명은 이름을 해서 정해주면 돼. 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결과물을 내면은 이제 그때가 끝이에요. 우리가 이 편째에서 우리가 하려던 거를 모두 다 끝내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기서 1번부터 13번까지의 파일과 마지막으로 다 체크하는지 검사하는 프로젝트 오버뷰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고, 새로운 리드미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1번부터 13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커서 AI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코딩을 시키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확실히 보기가 편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텍스트 위주로 된 것만 보다가 시각적인 걸로 보면은 이제 눈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진행하면서 체크하고 얘한테 지침 주고 이랬던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얘와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정해주고 선택하고 또 요구해서 정보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또 선택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나왔고요. 얘가 이렇게 파일을 하나 방대하게 만들었네요. 자, 그래서 파일은 어디 있다고? 서비스 워커까지 들어간다고? 아, 구글이랑 연동도 해야겠네. 여기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다 나왔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바이브 코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되게 지루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된 것만 보는 게 굉장히 지루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지루한 일을 여기까지 하신 거는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또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한 6걸음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한 2걸음 정도는 바이브 코딩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한 걸음은 오류 수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 그건 이제 서버에 적용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텍이었습니다.